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많이 나오세요. 우리 완전한 김지호 상한가. 대변인. 네. 아, 좀 이제 당의 대변인이 되니까 네. 여기저기서 좀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고 조금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 기조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네. 약간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조금 최고위원회 이런 데도 다 앉아 계시던데요. 계속하고. 예. 그래서 제가 뿌듯하면서도 네.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뭐 열심히 바닥을 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사에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제가 사실은 딴 데 갈 것 같아서 섭외도 받으면 네. 아, 다 물리고. 수요일 오전은 안 된다. 뉴스 토마토 네. 제가 고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나. 우리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무슨 예, 일 같은- 저는 이제 꾸준히 뉴스토마토와 함께하는 삶을. 뭐 다른 일 안 맡으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장유민 변호사하고 방송하면서 주말에도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나오세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논리가 정연하고 아유, 새로운 뉴스들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아주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자, 기자회견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일 있습니다. 내일 대통령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인데 우리 대변인 보셨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래서 좋습니다. 아, 이래서 좋다. 왜냐하면은요 이래서 다른 좋다. 사람들 같으면요 뭐 100일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한 30일 전부터 네. 기자회견을 준비를 해요. 막 인위적인 뭔가 퍼포먼스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날 것 그대로의 국정, 저의 생각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 기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 그래서 난 숨길 것도 없고 그냥 30일 뭐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게 뭐고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하겠다. 이게 바로 이재명 강점 아닙니까? 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7, 8년 같이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있을 때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네네. 이재명 모습 그대로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야,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보면요 정치인들이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그러니까요. 꾸미고 막 기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보면요 국민 수준이 높아서요 그런 게 다 인위적이고 보여요, 시청률도 낮아요. 네.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뭐 연기자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나는 그냥 국정 관련된 그 콘텐츠 관련해서 날 것에 그대로 보여주겠다. 자신감이죠. 네. 사실은 자신감입니다. 두 가지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절박하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우리 국민들에 알려드릴 게 많은데 절박함 또 자신감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은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는 상당히 빠르다. 네. 정치적 시계는 정말 속도를 많이 내서 이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좀 대비가 되고 이 정치 관행이란 건 딱 이제 100일 차에 그쵸. 임기 초반을 한 텀 이제 정리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100일에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있고 그것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소통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기자는 정말 대통령이 만나는 첫 국민인 부분이죠. 맞아요. DJ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여러 국정 운영에 뭐 현안들이 있어요. 추경도 있고 상법 개정안도 있고 부동산 정책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건 또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일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어떤 여론이 있구나를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건 정말 국민의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비교하면 좀 그런데 직전 대통령이 윤석열하고 비교가 네.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억지로 기자회견 억지로 이거 반말하고 뭐 이렇게 그만하면 됐지 그러고 뭐 그랬던 기자회견들이 떠오르거든요. 도어 스태핑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고집과 무식 아니겠습니까? 고집무식. 예, 고집무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회견이 아마 겁났을 거예요. 그것도 그 전용기에서도 네. 뭔가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몰래 자기 친한 보수 기자 이렇게 몰래 불러가지고 개인 면담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기자들을 해외 여행 보내주고 연수 보내주고 소고기 구워주면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내가 쓰라면 써. 네. 그게 기자들에 대한 인식,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그런 언론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한심했죠. 그렇죠. 이게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이렇게 네 가지 주제 딱 정해놓고 질문지나 이거 순서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타운홀 네.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경제하고 안보 저는 두 가지 가장 너무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고 민생 경제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미국을 포함한 외교 안보 네, 상황 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코스피 지수 3,000선을 돌파했어요. 연일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표 경제의 이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네. 합니다만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런 거예요. 너무나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주주들이 이거 내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그걸 자회사로 그냥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별도로 상장하고 이 회사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때 주주들이 망연자실한데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냐. 그래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 외국의 해외 자본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본인도 주식 투자를 해봤다고 또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런 문제점을 또 주식 투자자로서 개미 투자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으로 발현이 되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업 건전성이 자본주의 가치가 상승하겠구나 사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천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또 말씀드리고 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 얘기도 아마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보도 중에 보니까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이달 말에는 가능할 수 있다.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들으니까 그 외교 라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있다. 그걸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럼 뭐 지난주에도 그냥 국민의힘하고 보수 언론이 뭐 트럼프 언제 만나 그 돌림 노래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못 만나냐, 트럼프 언제 만나냐, 그러니까요. 뭐 돌림 노래를 하던데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가 갑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이 어느 일정 정도 미국에 있어서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외교 안보 경제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안정화를 이뤘어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전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런 안보적, 경제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의 어떠한 그 위치를 잘 선점을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잘 추진되고 있고 아마도 네.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은 트럼프 쪽에서는 관세 문제 그리고 또 요새 미국 의약품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낮게 가격이 책정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표출하고 조선업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그 에너지 분야의 배터리 이런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긴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를 7말 8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게 그래도 일단 긍정적 시각으로 좀 봐야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그렇죠. 부분은 있고 이 부분이 좀 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될 건데 오늘도 속보를 뜬 걸 보면 일본에 대해서 관세율을 훨씬 30%대로 트럼프가 높이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의 공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뚫리면 일본도 뚫린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해관계가 미국과 당연히 이 동맹관계도 공고히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반면에 이해관계를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정말 이 능력치를 이재명 이 정부가 외교 분야에서 보여줄 때가 됐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이 또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참 외교 윤석열 때는 사실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나가면 사고 치고 누구 만날 때마다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이랬는데 요번에 G7 때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외교도
잘하는 겁니까? 이런 아니, 질문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전임 대통령은 글로벌 호구였죠. 막 퍼주고 그냥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 포탄도 막 퍼주고 네.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해 웃기만 하고 사진이나 찍고 오고 글로벌 호구였는데 제가 과거에 주한 미국 대사관하고 이재명 대표의 면담을 추진할 때 당 대표 시절 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면담 추진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관계자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관료들이 좀 빡빡하지 않을까? 우리의 이익을 조금 관철시키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속마음이 조금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호구 전임 대통령은 퍼주고도 대우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 달 만에 대외 관계를 이렇게 급속히 안정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중국, 그다음에 일본, 미국 다 한국을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안정화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도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미국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인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7명의 장관급 인사 지명을 하면서 일기 내각 구성 거의 마무리됐는데 아직 뭐 두 곳 남아 있긴 하죠. 문체부, 국토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좀 계속 얘기가 관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명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일단 검찰 개혁이라는 큰 숙제를 안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제출된 이제 4가지 검찰 개혁 이제 안이 있어요. 이를테면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 법안, 그리고 이제 중수청도 신설을 해야 되고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는, 그게 다 사법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성호 후보자가 이야기한 대로 검찰 자체를 폐지한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이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직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폐지 자체는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또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말의 에스컬레이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이 계시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건 기능을 분리하는 거예요. 수사 기소를 띄어놔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게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권을 실무에서 이제 혼선이 있으면서 핑퐁하듯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는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해야 되고 속도를 내야 되지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저는 정성호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거기 무게추로 정말 무게를 잘 잡아줄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정성호 의원 정말 친명계 자장이라는 별칭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38년지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이 대통령은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관련해서 법무부, 검찰,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한치의 불협화음도 만들지 않고 단일 대우로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저는 그런 포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정성호 의원이 5선 의원에다가 지난번에는 국회의장까지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국무총리를 하셔도 손색 없는 분인데 사실 법무부 장관 험한데입니다. 그 검사들, 그리고 어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입을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셨다는 것은 이게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요,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총장은 이렇게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누구 편들고 이러면 뭐가 개혁이 이루어집니까?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검찰과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단일 대우로 한치의 이견 그런 것도 없이, 불협화음도 없이 이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이고요. 검찰 인사 관련해서
친윤 검사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우리 지지층과 조국 혁신당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우려 이해합니다. 아하.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김상욱, 김용남, 허은하, 신인교 아이고. 과거에는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정말 떨어졌을 때 제일 앞장서서 떨어뜨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 전향하신 거잖아요. 전향한 거예요. 친윤 검사들도 예. 친명 검사로 전향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또 그런 데도 이해가 되네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다만 이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네. 이거 아주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기 수사하는 수사관도 검사라는 호칭을 쓸 수가 있다든지 또 수사하는 검사들 중에 법무부 소속을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본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기껏 수사 기소 분리해놨는데 봤더니 그 나물이 그 밥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짬짬이를 해먹게 하면 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도를 만드는 당에서 면밀히 보고 추진해. 왜냐하면 행정부는 검사들을 잘 다독여서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악역은 입법부인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자, 지금 정성호 후보 장관 후보자 지금 왜 이게 지명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정성호 후보자도 출근길에 기자하고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주었던 우리 검찰 체계에 좀 변화를 바라고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 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또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했던 거하고 또 민정수석 임명한 거하고 이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십니까? 일단 저는 본인이 여러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의 사임의 변 같은 걸 네. 했는데 검찰 개혁에 본인은 반대하겠다는 입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왜 어려워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과거에는 검찰에서도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국민 여론도 양분돼 가지고 비판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왜? 검찰이 국민 신뢰에 잃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능의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씨에 대해서 오로지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시간 대 시간으로 해서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일선 수사팀이 이거 법원 판단 다시 받아봐야 됩니다. 그 절차가 없지도 않았어요. 즉시 항고해서 법원에 다른 법원에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라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권 운운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 계엄을 하고 내란을 벌였는데 인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벌어줍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그럼 구속 영장 청구할 때 시간 대 시간으로 지금 해야 되냐? 아니 원래대로 해. 어떻게 이런 작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비화폰으로 김주현 수석이랑 이 통화하고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무혐의 내려준 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였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것 때문에 검찰 후배들이 어려워진 걸 알아야죠. 네. 그러면서 뭐가 당당해서 이런 사태의 변을 밝히고 갑니까? 그걸 대단히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한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후에 지금 인사가 지금 좀 나왔어요. 또 한편으로는 진윤계 검사들도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고 또 이문정 검사 같은 분은 또 동부지검장으로 또 내정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네.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있다는 거죠. 있지만 예. 행정부라는 게
그래도 어떤 행정부의 시스템과 검사들의 속성을 알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써야 개혁을 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정치도 그렇고요, 행정도 그렇고요, 외교도 현실의 바닥을 둬야 됩니다. 네.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아니 현실 무시하고 우리가 뭐 정말 미국을 초월하는 강대국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인사들도 써야 되고, 그리고 친윤 검사들 중에 정도가 덜하고 친명으로 돌아서고 싶은 사람들, 네. 공직자로서 정권에 충성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검사 2,000명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맨날 정부에 항명하면 그게 뭐 보기 좋습니까? 그것도 리더십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사기소분리라는 대원칙,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한 6개월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가 2군데예요. 문체부랑 국토부. 근데 또 의원 출신 장관들이 또 지명되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 출신들이 좀 많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상 내각제 아니냐. 네, 의원 내각제 아니냐. 예. 그러면서 여러 이제 뭐 단점을 부각하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더라고요. 네. 아, 본인이 원래 이제 외피만 장관이지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본회의 와서 이제 투표도 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입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입법 발의 수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통계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저건 일단 인수위가 없이 출발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공무원분들 만나보더라도 이제 학계에서 오는 걸 엄청 선호하다기보다는 부처가 그래도 힘있게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도 내고 우리 장관이 이러려면 정치인 출신이 그래도 업무도 해봤던 그 경험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니즈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대단히 검증받은 사람들이에요.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 활동으로 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고 있고, 그리고 극초반이에요 지금.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행정 관료 출신 분들도 그렇게 뭐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이제 장관들이 좀 발탁되는 게 어색하지 않고 저는 상당히 그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문체부, 국토부 지금 후보자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1차관이 이상경 교수님이 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토교통 관련된 그런 철학, 네. 뭐 심증을 잘 아신 분이 정무직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장관은 네. 좀 국토부 행정을 잘 아는 아하. 관료 출신이 가는 게 관료가 갈 수도 뭐 있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문진석 네.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케미가 높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원내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로 그러면 사실상 나가기 어려워. 정말 국회를 주도하는 네. 주요 직책에 있기 때문에 빼기가 어려워. 아무래도 지금 국회에서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윤우덕 의원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총괄하셨습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관료 출신 국토부 장관이 선임 안 된다면 윤우덕 의원님이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우덕 의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의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이 김민석 총리 인준 관련해서 마지노선이 내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면서 이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까지 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하여 정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 못된다고 하더니 집권 여당의 저급한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집권 여론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뭘 후회하고 왜 개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 지금 할 줄 아는 게 욕밖에 없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안 세력으로서 없고 그러면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무 못 된다고 예. 이거 저주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 당직자 폭행했었습니다. 자기 자리 개표할 때 마련하지 않았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탈당했었어요. 그럼 본인은 안 바뀌었습니까? 그때 그대로인가요? 그 저급한 행동했던 그 정치인 그 수준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까? 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독재에 운운합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거는요. 본인들에 대한 자성은 1도 하지 않고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어요. 심지어 실행에 옮겼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독재 체제를 연장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어떻게 민주당에 대해서 독재 운운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외면 받는 거예요. 네. 본인들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고 욕만 한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방송 같은 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 패널들이 눈을 잘 못 마주치면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는데 방송 자주 나가시니까 실제로 그 패널들은 어때요? 국민의힘 편 들어줘야 될 패널들. 종편이나 예. 공중파 방송에 보면 일단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예. 그리고 패널들이 예. 국민의힘 측 패널들이 저보다 더 심하게 국민의힘을 비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해야 되는데 예. 먼저 막 너무 세게 비판하다 보니까 제가 좀 멀쓱할 때가 많더라고요. 뭐 같이 욕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뭐 여당된 입장에서 뭔가 좀 순화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도요. 네. 저도 지금 그 얼굴 모습을 네. 이 화면으로 뭐 1분 이상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뭐, 본 것 같아요. 뭐 알지도 못한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걸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 여론을 받아서 정치에 반영하고 계속 발전하고 또 소통하고 또 발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자기들만의 갈라파고스처럼 갇혀 있다 보니까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뭐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 못된가 저 사람들 뭔 왜 저러나 이런 국민들이 보기엔 저게 뭐 황당한 그러니까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급발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국민들이 더 회초리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회초리로 때려달라고 아주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근본 해결책은 자성부터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있어야 거예요. 저런 게 다 먹히는데 네. 자기들 반성도 못하면서 뭐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예. 것처럼 정치 결사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내 이 의원 뺐지, 내 사람 꽂는 그 지방선거 기득권 유지 이런 부분에 함몰하다 보니까 비대위를 꾸리든 혁신위를 꾸리든 전혀 쇄신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 눈앞에 이익, 그러니까 이익 결사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당의 사람들한테 왜 욕을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더 문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답이 국민의힘은. 없어요. 지명철에 요구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그걸로 계속 하는 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화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